네, 개인 투자자들의 메모의 종목을 통해서 투자의 흐름을 읽어보는 코너 엔트픽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박철순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전일장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종목 순위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전일 거래일 이제 개인들의 가장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을 보면요. 역시 ETF, 인버스 상품이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상품, 그리고 코덱스 인버스가 순매수 상위 1,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상품은 알고 계시겠지만 ETF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지수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인버스 상품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자, 이어서 현대모비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 다음으로 이어서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LG 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삼성전자, 우선주, S오일, 그리고 금호석유와 GS건설 순으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좀 볼 텐데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종목은요, 바로 LG화학이었고요. 이어서 삼성 SDI,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SK텔레콤, 삼성물산, 삼성전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기아, LG 유플러스, 녹십자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매도 종목으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삼성 SDI라든지 또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완제품 업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사실 오히려 호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LG와 그리고 SK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소송 분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파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던 네 번째 종목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삼성 SDI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역시나 좀 관점이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배터리 완제품 업체들의 소송이 좀 마무리가 됐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빠르게 좀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인버스 상품을 좀 많이 매도를 좀 하셨는데 그만큼 지수가 좀 이제 하락할 거로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역시나 외국인들과 기관들은요, 레버리지를 좀 많이 샀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에 베팅하는 ETF 성들을 좀 많이 샀는데 사실 최근에 지수가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차 범위를 좀 늘리면서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금의 그런 매도 폭탄이라든지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투자자들도 지금 한국 시장에 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아시아 이제 신흥국들 사이에서 지금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국가를 빼곤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조금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회사들을 좀 많이 갖추고 있죠. 특히나 대만과 우리나라는 반도체 쪽에서 또 특화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시아 신흥국 내에서는 수급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라든지 또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만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유의하시면서 매매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올라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하락장에 오히려 베팅을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오히려 이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요. 사실 종목별로는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증시가 굉장히 기쁜 장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종목 선별에 좀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좀 빠지면서 굉장히 강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계속적으로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는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라든지 화학도 괜찮은데요. 화학 중에는 또 2차전지 쪽 역시나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OLED 또는 뭐 건강기능식품 이 정도 섹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요. 그만큼 안정적인 수급이 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좀 없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시장에서 집중을 받았던 이유가 업황도 좋지만 실제 실적도 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의 어떤 매도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에 베팅할 수 있는 비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베팅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가장 많이 작년에 올랐던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비중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또는 2차전지 또는 자동차나 OLED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관련된 산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중장기로는 건강기능식품 쪽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세이다 이러면서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라든지 OLED 섹터 그리고 거기에 건강기능 섹터까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박철수 전문가님 혹시 최근에 보시고 계신, 지켜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목 전에 하나만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이게 팔지 못하게 보호회수라는 게 묶이게 되는데요. 이게 1년이 지나면 이제 풀리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때는 이제 매도 물량 출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빅히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이 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항상 물량이 풀릴 수 있는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지수가 종목별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빠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서 물량 같은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탁 결제원 들어가시면요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보호 예수 물량 같은 경우도 꼭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하나만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확고한 어떤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2차전지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아까 업황이 좋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한 종목을 볼 텐데요. 자, 오늘 종목을 볼 거는요, 바로 PNT입니다. 자, PNT라는 기업은요,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 업체인데, 기본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를 가장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이외에도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ESS용 중대형 2차전지 분리막, 음극, 양극 소재, 그리고 회로와 같은 전자전기 소재 같은 경우도 이 장비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롤트롤 기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비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제조 단가도 줄일 수 있고 생산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기존에는 독일이라든지 또는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롤트롤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 상장된 유일한 기업이 바로 P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 자체가 워낙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객사에 좀 다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제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PNT의 영업이익을 보면요, 2019년도에 1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553억 원, 어마어마한 구성장을 했었죠. 아마 영업이익의 어떤 연간 성장률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성장했던 기업을 찾기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성장률을 좀 보였고요. 자, 그리고 연간 실적도 올랐지만요. 분기별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2분기 때는 100억 원이 넘었었지만 3분기 때 93억 원으로 좀 줄었어요. 그런데 다시 4분기 때 250억 원까지 분기 영업이익을 높이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늘어났던 것들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고객처를 확보하고 있고요. 전방산업 업황이 워낙 또 좋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실적 성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역시나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또는 OLED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 업체 중에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전략을 짤 때 뭐 전저점과 정고점만 보더라도 좀 중장기로 베팅하기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3월 저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월달 고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수익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